이 부산을 어떻게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병수 부산 방송시장으로 박수로 연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되려고 하면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 부산을 어떻게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각오도 있을 거고 그림도 있을 거고 주입을 하는 거고, 민간 부분의 그 R&D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산이라고 한때 이렇게 부산은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 그것가 지금책 핵심 브랜드라고 하는 목표, 조금 더 구체화된 목표 뭐냐? 일자리,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 신공항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서부산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또 이제 다복동 사업을 통해서 그런 복지라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겠다. 그 이외에 우리가 이제 안전한 도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원자력 그 발전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좋지만 우리는 클린 에너지 쪽으로 해서 기술도 혁신을 시키고 좀 더 안전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내야겠다는 것이고요. 어차피 우리는 또 해양 바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해양수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과업들이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일자리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한다든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적시 그 타이밍에 맞게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을 만들고 또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MS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미음단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고 들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센텀 쪽에 이 현대중공 배를 만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대운이 현대니 또는 삼성 같은 데서 배만 만들어서 파는 것만 주 업무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 글로벌 서비스는 배를 선주에게 인도하고 난 다음부터 자동차에 그 점검하듯이 모든 애프터 서비스를 다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이 회사는 들어와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센텀에서 지금 센텀시티에 이제 있고요. 이 회사를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좀 방문을 하시고 해서 그 연결도 조금 시키시고 또 거기서 뭐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연결되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나는 것도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산업도 이제 컨테이너선을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것에만 우리가 여태까지 신경을 썼었고, 또 이제 그 해운 항만 이런 쪽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무슨 올해 들으면 이제 12월 달 한 25일쯤 되면 한 2천만 TEU 돌파합니다. 그 작년 재작년에 한진해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태까지 그런 그 컨테이너 환적 화물의 숫자에만 이렇게 연연해서 그거에만 신경을 썼지 실제로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항만 수산부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BPA도 그렇고 그렇게 신경을 못 썼던 겁니다. 늘려 있는 겁니다. 돈 될 만한 게 선박 관리에서부터 수리 조선에 이르기까지 점검하는 거, 무슨 급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요즘 소위 말하는 ICT 기술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경제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항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글로벌 서비스 주식회사를 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그 다음에 국제기구도 유치를 합니다. 지금 이미 BIFC에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연구소와 훈련원이 이미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FAO 세계수산대학을 부경대학교 내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 2년까지 지금 유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되면 정식으로 FIU 대학으로 인가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상의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든가 센터 미지구를 한다든가 무슨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선보일 것은 선보아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IT 산업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AR, VR이라든가 무슨 인공지능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속속 나와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하고 기존 있는 제조업들하고 기존 있는 사업들하고 연결을 시키고 융합을 시키면 또 다른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산업으로의 어떤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CEO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있는 걸 지키려고 하면 저는 사실 4차 산업혁명 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이렇게 확 다가와서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누를지 모릅니다. 4차 산업에 관해서는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뭐 정의가 뭘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 아직도 먼 훗날의 이야기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실제로 기술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창업 생태, 그래서 이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런 쪽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기업들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저희들이 밀리언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창업 업력이 이제 한 7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매출이 한 연간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걸 한 올해 내년까지 올해 120개 업체 내년까지 합하면 한 200개 업체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제 그룹도 만들고 또 플래티넘 그룹도 만들고 또 무슨 그룹도 만들고 이래서 그런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장을 깔아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같이 투자를 해주고 하는 이런 이제 생태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어쨌든 그런 회사들이 한 10년 안쪽으로 해가지고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는 회사 한 5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그렇게 창업을 통해 가지고 코스닥에 등록하는 회사가 한 5개 정도만 나오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도 보면 저 회사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할 게 뭐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한 3개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R&D 투자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한 결과 사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 실업률이 현재도 증가하고 있는 것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고용률과 이런 것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분모가 되는 경제활동 인구가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RDP 전국 비중이 2013년도에 4.92% 정도 되던 것이 2015년도에는 한 5% 정도 이렇게 되고요. 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경제성장률도 지금 13년도에 1.8% 물론 이게 GRDP입니다. 그것이 15년도에 2.9% 올해는 3.1% 정도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거죠. 작년 거. 요게 2015년도까지밖에 안 나온 이유는 통계청의 통계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고용률도 13년도는
37.7%에서 2015년도에는 41.5%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청년 실업률이라든가 실업률 자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네. 기업 환경에 관해서도 2013년도에는 우리 부산시 전역을 포함을 해서 16개 구군에 어느 곳도 A 등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15개 구군 전부가 A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덕택에 사실 저희들 상 많이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상이라든가 산업통상부상이라든가 뭐 이런 뭐 대상이다, 무슨 최우수상이다, 대통령상이다 이런 것을 뭐 수도 없이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서부산 발전입니다. 이 서부산 발전의 키워드는 뭔가 하면 트라이포트 시스템에 있는 겁니다. 그 철도, 공항, 항만 이 세 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 사실 신공항 문제 가지고 그때 한창 우리가 신공항 가지고 대구하고 그 치열한 갈등 구조가 있을 때는 뺏기지만 않았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게 신공항 가지고 되겠느냐, 무슨 소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가덕도 다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신공항, 김해 신공항부터. 그리고 가덕도라든가 하는 거는 이걸 해놓고 절대 안 뺏길 정도까지 만들어놔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옮겨가야지. 지금 만일에 이거를 흔들어 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구는 지금 굉장히 초비상입니다. 왜냐? K2라고 하는 공항, 군사공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구 민간공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소음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이걸 김해신공항 확정된 것을 다시 흔들면 대구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다시 그것을 기회로 해서 다른 어떤 곳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일단 주는 거는 우리가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필요한 것을 더 해야지 지금 섣불리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좀 다른 분들한테도 이해를 좀 잘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는 월드와이드 웨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동남권 중추도시로서 와이드, 우리 부산의 경제 영역을 확장을 하겠다. 좁게는 이제 경남 울산까지를 합하는 거고요. 넓게는 후쿠오카라든가 이 규슈 경제, 더 나가면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연해주 이런 데까지 경제 영토를 확장을 하겠다. 그 중심되는 도시가 부산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전번주에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북방경제협의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를 관할하는 연해주, 그리고 중국의 그 길림성하고 흑룡강성, 이쪽하고 우리 부산하고 실무적으로 늘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연간 한 2번 정도는 회의를 하고 의장은 우리 부산시가 되고 사무국은 부산에 일단 놓고 다음 회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환동해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지금 얼마 전에 몽고의 몽고 울란바토르 그 시장에 왔는데 내가 제의를 했고요. 또 그 사람도 참여를 하겠다고 했고 이제 남은 것은 후쿠오카하고 지금 이제 일본 서해안에 있는 도시 하나 정도만 더 끌어넣으면 완벽한 도시 간 경제 협력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 서해안과 우리 부산과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중국 삼성
북부 동북부 삼성의 그 무한한 자원과 앞으로 인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러시아의 바이카르 동쪽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내 무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들의 어떤 서로 상호 윈윈하는 그런 이제 협의체를 만들고요. 우리 부산이 지향하는 바는 이렇게 해서 이 영내 무역을 확실하게 경제 교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것을 부산항을 통해서 부산공항을 통해서 이 영내의 그런 것들이 미국이라든가 남아메리카라든가 호주라든가 유럽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서균형 발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 내에서도 이제 동쪽과 이렇게 해서 쪽이 그렇게 여러 가지 교육 격차다, 경제 격차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하기 위해서 서부상권에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본 계획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되면 실시 설계해서 개항을 2026년도까지는 되게 되어 있다. 저는 공사 착공하는 요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2021년도. 그때 공사 착공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가덕도 신공을 우리가 또 해야 되겠다. 뭘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외쳐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잡아놓은 것도 뺏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등록 엑스포 2030년도 저희들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내년 2월달 되면 나오는데요. 요게 되면 우리 부산을 포함한 이 최소한도 이 경남하고 울산 지역은 획기적으로 변한 그런 모멘텀을 마련해 줍니다. 유명한 그 파리라든가 런던이라든가 필라델피아라든가 이런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이런 그 등록 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도시가 커지고 발전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상해가 한번 2010년도에 했고요. 일본이 오사카하고 또 어딘가에 한 2번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모멘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복동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제성장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만 우리가 전념할 것이냐? 아니다. 우리가 어두운 그늘이 있으면 그것도 걷어내야 되겠다고 해서 첫째는 이 다복동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가서는 복지동 사무소 이런 말입니다. 다가서는 복지동 사무소. 복지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 중앙부처의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칸막이가 쳐져 있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고 복지가 같은 돈을 내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최소한도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좀 해보자. 이래서 어디를 하느냐? 동사무소가 제격이다. 왜? 그 마을 주민들이 늘 모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가서는 복지동. 이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도시재생하고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한다든가 물 문제에 관해서도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에너지 문제도 지원을 한다든가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를 한다든가 문화, 뭐 이런 교육,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연계시켜서 그 마을이 필요한 것을 우선 투자 순위를 정하면 우리 시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마을 주민들의 손으로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린 에너지는 뭐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의 더 특별히 설명드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그 시민의 안전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쇼크를 받은 게 뭔가 하면 우리 태양 에너지라든가 이 풍력이라든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공급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1.8%밖에 안 됩니다. 다른 선진국 도시는 이미 한 10%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20%까지 목표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쇼크를 받아서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20% 30%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삼아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야라든가 녹지라든가 여기에 깔아서는 안 된다. 산업단지의 지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관공서, 건물, 주차장 이런 것들의 그런 벽면 같은 거라든가 지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자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도 아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고 이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인재도 양성을 해야 되고 신앙복합의 조화도 이루어야 되고 또 해양산업 클러스터도 조성을 해야 되고 SM 상사 말이나 해양대 포츠 산업도 해야 되고 뭐 할 거 많습니다만 꾸준히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현안사항 하나 원도심 사계지구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가 있는데요. 이 네 개구를 다 합하면 인구가 한 37만 100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가 폐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냐? 2200명 정도 됩니다. 2200명. 네 개구를 다 합하면. 그런데 해운대구는 43만 명의 인구가 있고요. 부산 진구는 38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냐? 800명 또는 900명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왜냐? 훨씬 부산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지역 간의 갈등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페라 하우스를 어디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동구하고 지금 중구하고 굉장한 갈등이 있어서 어디다가 놔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은 기가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지금 이제 동부산 성산개발이 어느 정도 대구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만 제대로 발전하면 부산이 고루고루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모멘텀을 잘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부산의 목표는 미래 글로벌 시티를 하는 주제로 강해주신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오늘들 시장님과 박수 좀